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명의신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었죠. 명의신탁자,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게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명의를 도용을 해서 신탁자고 이게 수탁자가 되겠죠. 이 사람 소유로 허위 매매를 한 거죠. 이게 다가구나, 상가주택, 그리고 이제 건물을 지을 경우 세금 문제가 가장 크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세금 문제, 그리고 1가구 1주택 이런 거에서 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암암리에 아시는 분들 명의로 해서 많이들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급적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죠. 하게 되면 요즘은 이 세무 기법이 아주 잘 발달이 돼가지고서 세무조사를 받으신 분들 얘기해보면 남편분, 아내분 딱 주민등록만 딱 치게 되면 몇십 년 동안 나왔던 거래 내역들이 모두 다 뜬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건축주분들한테 해당이 많이 되는데, 이제 미등기 전매를 하게 되죠. 등기를 쳐서, 그리고 취등록세를 내고, 그리고 단기 매매. 신축일 때 팔아야 되니까, 한 3, 4년 내에 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미등기 전매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근데 지금 이런 경우, 옛날에 법의 입장은 이런 모든 명의신탁, 다른 사람 이름 한 거는 위법하다. 그래서 원래인 소유주, 이게 신탁자가 되겠죠. 신탁자는 B에게 소유권 이전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게 일관된 판례였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이거를 뒤집는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김씨 남편은 이씨 남편으로 명의를 해둔 뒤, 남편들이 모두 숨진 뒤 김씨는 이씨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 내용이거든요. A라는 남편분이 계셨겠죠. B라는 남편분. 네, 이분이 A분한테 친구가 아니었겠죠. 친구가. 제 추측컨대 친구가 아닌데, 야, 명의 좀 빌려줘라 해가지고서 이 사람 앞으로 명의신탁을 한 거겠죠. 이게 농지법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농지법은 작용이 돼야 되거든요. 8년 동안 작용을 하셔야 되고, 30km 이내에 하셔야 되고, 연간 3,700만 원 이상을 넘으시면 안 되고, 300평 이상을 소유하셔야 되거든요. 이 요건에 A라는 사람이 안 되니까 이 B라는 사람 명의로 해서 소유권을 이 사람 명의로 했겠죠. 근데 이분 두 분이 다 돌아갔으니까 이분들의 처 A라는 처분이 B라는 처분에게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이런 소송을 냈습니다. 그 예전 같았으면은 이거는 그냥 A의 처는 B에게 주장을 못해서 거의 패소를 했었는데, 요번에 흥미로운 게 나왔어요. 불법 원인 급여라는 거는 A씨라는 처가 B라는 이 사람은 B로부터 자기가 소유권 이전을 받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A씨 처는 A씨로부터 뭘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인용 명의신탁을 해가지고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특별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이 소유권을 이쪽에 넘겨주쇼라고 하는 이런 판례가 이번에 나와버린 거죠. 진정명의회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억울하겠죠.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법은 상식이니까. 남편이 다 돌아가셨고 원래 소유를 나한테 돌려달라. 자기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이건 법의 해석은 아무래도 내가 볼 때는 좀 정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조인들이 생각을 했겠죠. 불법 원인급여를 과연 소유권 원래를 돌려준다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많이 받았는가? 그럴 때는 봤었을 때 크게 큰 이득을 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건축을 하셔서 미등기 전매라든지 그리고 혹시 등기를 치셔가지고서 계속 판다고 명의를 바꿔가지고 파시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수탁자로부터 돌려받는 그런 판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올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아시는 건축주분들이 한번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야, 요즘 명의신탁도 인정해준다며.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인정을 안 해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거는 비등기 전매 같은 경우에는 A라는 건축주가 등기 이전에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서 사실은 이 사람이 시소유자죠. 시소유자 B. 이 사람은 건축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 근데 시소유주가 나왔어요. 이분은 땅만 계약해놨어. 그러니까 이게 A라는 분은 내가 등기를 쳐서 취등록세도 내고 그리고 양도세로 내게 되면은 사실 요즘 기준으로 하면은 이 행위만 하면 한 1억 5천이 더 들어요. 1억 5천 정도. 그러느니 좀 깎아줄 테니까 이분이 아예 건축주 명의 변경이죠. 관계자 변경을 해서 이 사람 앞으로 해서 짓는 걸로 하고 이 사람이 취득을 하고 이제 원시 취득을 해라. 이게 미등기 전매거든요. 미등기 전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A라는 사람이 친인척이겠죠. 특수관계인 B, 처제도 될 수도 있고 형제도 될 수 있고 이렇게 계속 돼요. 합법적으로는 해요. 합법적으로는 이 사람이 미등기 전매를 하지 않고 용감하게 미등기 전매를 하지 않고 B라는 사람 이름으로 취등록세 내고 세금 내고 C라는 사람으로 취등록세 내고 세금 내고 D라는 사람으로 취등록세 내고 세금 내고 이렇게 해도 세무조사를 받아보신 분들의 일관된 내용이 있어요. 세무공무원은 그 업을 삼아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했느냐 그걸 누가 했느냐 실질적으로 이 A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B, C, D가 팔았던 모든 양도세를 합산해 가지고 이 사람한테 과세를 하고 기간에 가산세까지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작년에 저희 대전에 유명하신 건축주분들이 엄청 많이 두들겨 맞았죠. 몇십억 이렇게. 워낙 잘 나가시는 분들이야 이제 모아놓은 돈이 많으시니까 그냥 다 했지만 이 파급 효과가 이런 문제가 되면 세금 문제가 딱 벌어지게 되면 하청을 두셨던 일꾼들 있잖아요. 목수, 철근 이런 쪽에서 증빙을 제대로 안 내셨던 분들도 다 같이 해가지고서 이렇게 한꺼번에 끌려 들어가는 걸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말씀은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로 받을 수 있는 이런 판례를 너무 믿으셔가지고서 용감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법은 상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를 인정해주지는 않는다. 인정해줄 수도 안 되고 그래서도 안 되니까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셔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금 들여하면 아예 부동산 투자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남는 거에서 세금 나는 거예요. 남았으니까 세금 내는 거니까 세금은 심플하게 내세요. 1가구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세금이 반입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걸 안 내는 게 아니고 절세로 해가지고서 인터넷 강의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손님분들 중에서 참 답답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쪽 세무사 가니까 절세해 준다. 이쪽 세무사 간다 절세하신다. 근데 결국은 그 몇 년 뒤에 다 만나보면 별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세금에 민감하지 말고 본인이 남은 거에서 내는 거니까 그렇게 그러니 하시고 내시면은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세금은 절대 내시고 명의신탁 내가 이제는 해도 된다. 그거 절대 아니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